이게 그 재소나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이게 들어보셨죠? 중계에서 이게 많이 아직은 하는 뭐 거니까. 예, 그렇죠. 아직은 이게 뭐 모든 임대차에 보편화된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니죠. 조금 규모가 있는 임대차 음. 이런 데는 많이 하거든요. 네. 예. R자 빌딩들 네, 임차하고 싶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예. 건물주가 이거 안 하면 나 계약 안 한다고. 그런 거. 빌딩 거래하고도 빌딩 내에서 이제 그 그래, 임대차 많이 문제하고 이루어지는. 직결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조금 홍보 차원에서 지금 이제 찍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재소나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활용도 굉장히 그 폭도 넓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재소정 화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일단 자료를 좀 보시죠. 네. 이게 일단 정확한 용어부터 한번 그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 민사적 다툼, 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 제기하기에 앞서서 이 판사 앞에서 미리 제출한 화해 조항대로 서로 화해하는 절차, 이렇게 이제 용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분쟁으로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 그런 차원에서의 화해 절차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 소송은 보통 그 소송 제기 분쟁이 제기돼 가지고 이미 그다음에 소송 제기해서 판결로 마무리하는 뭐 이런 그 절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분쟁이 발전하기 전에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아예 소송 전에.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개념적인 정의가 되겠고요. 그 실무상으로는 보통 재소나해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임대차 할 때 그 재소나해를 한다 네.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재소나해 아까 정의에서 보신 것처럼 꼭 이게 임대차 분쟁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분쟁에서 재소나해를 많이 합니다. 오, 많이. 어디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 10억을 빌려줬는데 네. 그 10억을 갚겠다, 이제 언제 지급하겠다라고 재소나해를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은 바로 그 날짜가 되게 되면은 바로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아, 모든 재산에 압류해가지고 그렇죠. 회수할 수 있는? 그렇죠. 아, 그것도 재소화조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 금전에도? 금전에도 되는 거죠. 네. 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명도 말고도 네. 일반적으로 뭐 다른 방식, 그다음에 뭐 확인 판결 이런 것도 재소나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쟁에서 재소나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실무상으로는 이게 임대차 관계에서 재소나해 하는 것이 거의 한 95%. 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임대차 할 때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들어와서 뭐 월세 안 내면 네. 나가야 되는데 계속 눌러 앉아 있으니까 좀 소송하려면 막 1년 걸리고 이러니까 그렇죠. 재소 화해가지고 그렇죠.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때 하는 것이 재소나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하는데 아까 이론적으로 보신 것처럼 이게 어떤 모든 분쟁에서 소송 전에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란 거죠. 오늘 이걸 근데 왜 들고 오신 건지. 네네. 네. 그게 그 아까 뭐 이제 빌딩 그 분쟁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임대차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재소나해가 어떤 것이다 또 효력이나 한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약간 팁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재소나해 효력을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네. 이 재소나해 조서를 이게 판사 앞에 가서 이거 두 사람 합의해서 만들었죠, 정했죠, 이렇게 통과시키면 될까요? 이렇게 판사가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조서로 만들어 주거든요. 판결문처럼. 판결문처럼. 그거를 그 재소전 화해 조서라고 합니다. 재소전 화해 조서. 근데 이 재소전 화해 조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처럼 집행력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그 여차하면 상황이 될 때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우리가 재소나해 효력을 기판력하고 집행력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편력이 뭔지 네. 하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뭐 설명하자 그러면 기판력 하면 되게 복잡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행력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확정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서가 갑이다. 만들어지면 딱 만들어지면 네. 서로 화해 줘서 꾸몄으면 그렇죠. 이게 판결무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사건 가지고 재론하기 없기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딴지 걸기 기판력인데. 않기. 네, 그렇죠. 딴소리 못하기 이런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재소나에 관련해서 제가 여기 기판력 그려놓고 강행법규를 극복하는 효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단 판결문 좀 보시면은 재소나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판결에 무슨 당연무효 이런 극단적인 사유,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강행법규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취지가 그런 건데요. 이게 강행법규가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강행법규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었죠. 여러 군데 있거든요. 강행법규.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중개수수료 얘기를 했으니까 중개하면서 이게 중개 성사시키면 2% 만약에 3% 이런 수수료를 거래금액에 그런 수수료를 내한테 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다. 중개사하고 중개 의뢰인하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게 강행법규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 법에는 최고 한도를 0.9로 지금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보수는 합의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강행법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사례를 들어드린 거는 우리가 임대차에서 많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를 빌려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고 그 임차인이 건물이 남아 있을 때는 그걸 사줘요. 토지 임대인한테 내 건물 사줘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매수 청구권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매수 청구권은 우리가 실무상으로 법상으로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사줘야 되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임대차 하면서 그 건물 나중에 임대차 기간 끝나고 나서 그 건물은 그냥 철거해라 라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그냥 토지 임대인한테 준다. 이런 약속은 지금 임차인이 매수 사줘요라고 하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네, 강행법규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그 매수 청구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무효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걸 만약에 재소전 화해로 미리 합의를 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걸 판사 앞에 가서 여차저차해서 뭐 요거는 그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통과됐다라고 하면은 그게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한다는 겁니다. 기판력이 그냥 그렇죠. 강행법규도 무시해버리는. 그렇죠. 강행법규를 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는 거죠. 무서운 거네요, 제도는. 파워풀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판사가 그런 강행법규 위반되는 내용이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매수 청구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 임대차에서 그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라든지 등등 그런 강행법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판사들이 요거는 강행법규에 좀 위반되니까 빼야겠다. 이렇게 이제 코치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게 워낙 그 재소나해를 절차는 두 사람이 합의해서 들어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임대인이 좀 유리하잖아요. 꼭 그렇진 않은데요. 하여튼 그 임대차 계약할 때는 임대인이 좀 이렇게 우월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데. 안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합의해서 들어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판사가 일일이 다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두 사람이 합의했으니까 맞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그게 다 걸러지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 중에 강행법규 위반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재소나에 통과돼 버리고 통과돼 버리면은 그게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면서 다시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파워풀한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춘권 없어지고 그냥 철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합의 임대차 계약에서 그냥 철거하라든지 아니면 그냥 건물주한테 넘기라든지 그런 합의가 그대로 유효한 임차인은 나중에 다툴 수 없는 이런 효력이 됩니다. 센 거네요. 아주 그건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효력이 있어서 임대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선호하는 거죠. 두 사람은 합의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갑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너 잘못 보이면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으니까. 네. 몇 주가 걸려서. 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서초동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알짜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제 우리 서초 강남 이런 데 네. 비싼 건물들이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런 경향들이 네, 서초 있을 수가 강남, 뭐 있겠죠. 삼성, 테헤란 뭐 이런 데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재순환의 효력이 얼마나 좀 막강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또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소송으로서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요? 이게 실제? 예, 실제 이게 재손화해를 어떻게 했냐면은 월 3,600이에요. 와, 세네요. 3,000 또 시간 지나면 또 3,800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별로 조금 했는데 명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명도를 안 한다. 임차인이 명도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월 차임의 2배를 주는 걸로. 와, 그러면 7,200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3,800이면 또 7,600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거를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이제 합의를 했어요. 두 사람이. 자, 그런데 이게 뭐 그 명도를 제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명도 그 지체된 기간 동안에 2배 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뭐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두 사람 간의 합의니까. 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느낌에도 야, 좀 많다. 많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갑질이라잖아요. 건물주. 그러니까. 갑물주.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합의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 재순화를 이제 확정이 되고 나니까 임차인이 이렇게 확정시켰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임차인이 다툴 방법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게 재순화가 안 됐다면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명도를 제대로 안 할 때 뭐 2배 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이제 위약금인데 위약금이 너무 많을 때는 좀 깎을 수가 있거든요. 재판으로서. 근데 그게 딱 그냥 재선화해로서 판결과 같이 합의가 딱 돼버리니까. 기판력이 있으니까. 이게 옴짝달싹을 못 하는 거죠. 임차인을 대변하신 거예요? 임대인을 전에 했습니다. 임대인.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디테일하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임차인이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 명백한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 참고로 이게 이제 병원이라서 뭐랄까요? 시설, 환자 이런 것 때문에 명도가 잘 안 됩니다. 재손화를 했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관도 부담스럽잖아요. 환자들도 막 이렇게 누워있고 입원실에 아직 환자들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대책을 좀 세워라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안 나갈 시 2배니까 임차인이 엄청 부담스러워서 명도에 지금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이건 다 해결됐나요?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에요. 네. 그만큼 이게 이제 재손하기가 참 중요하고 명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런 위약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필요하면 넣어놓게 되면은 나중에 분쟁의 어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른 말하기 없기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딴 말하기 없기. 합의했으니까 나중에 뭐 재판에서 다시 시비 걸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야, 재소송 화해할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되겠네요. 신중해야 그냥 됩니다. 그래 나갈 때는 그냥 빨리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두 배를 했을 텐데. 그렇죠. 이게 또 환자도 있고 시설도 있고 뭐 네. 당연히 뭐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못 가는 건데 네. 이게 딱 발목을 잡았네요.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계약할 때는 별다른 큰 이제 부담을 안 가졌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또 반대 입장에서는 임대인도 마찬가지고요. 임대인도 지금 좋을 때는 그냥 잘 나갈 것처럼 하지만 또 그 이렇게 꼬장을 부리고 막 그 부당한 요구를 하고 하는 임차인도 실제로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임차인도 있습니다. 그런 임차인들을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단도리를 해두는. 그렇죠. 네, 정확하게. 네, 그 맞습니다. 근데 이 재소송 화해하고 중개법인하고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뭐 크게 그건 없는데요. 네. 이게 우리가 그 중개법인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그 재소나이를 이제 아무래도 빌딩 일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재소나이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그 지금까지는 하여튼 기판력을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집행력인데요. 집행력. 한번 이것도 이론적으로 네. 판결 주문에서 네. 채무자에게 명한 이행 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효력. 조금 어렵죠, 그죠? 네. 네. 보세요. 우리가 명도, 야, 너 때 되면 명도해. 이렇게 재소상에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집행하는. 그렇죠. 그, 반대로, 야, 우리 임대차 계약은 여기까지야. 임대차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임을 확인한다. 또, 뭐, 여기까지야. 이런 정도의 그냥 그 결론 또는 문장,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확인 판결이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확인 판결. 근데 이제 이행 판결은 또 확인 판결하고 달리 뭐뭐 해라.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이행해라. 명도해라. 또는 돈을 지급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 이행 판결에 집행력이 붙는다. 효력이. 근데 이 집행력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재소나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적을 달성하려면 재소나이는 우리가 아까 임대차 할 때 많이 한다. 그렇죠. 네. 보통은 그 임대차 할 때 제일 임대인이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임대인? 네. 건물주는 이제 명도. 명도. 때 되면 그렇죠. 나가라. 네. 또는 뭐 계약 3번 기간 연체하면 끝나고. 나가라. 네. 이런 게 제일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재소화의 조항을 나가라.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집행할 수 있는. 네. 명도화 시킬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다음 또 때 되면 월세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도 또 임대인 입장에서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지급하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언제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집행력이 부여돼서 그 재소나이 가지고 별도의 판결 없이 임차인 재산에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강제 집행력이네요. 그렇죠. 재산에 대해서 그렇죠. 압류 바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재소전 화해라는 것은 명도시키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명도하는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딴 걸 못 보는 거죠. 근데 재산도 압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얼마를 언제 지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걸 받아두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이행 판결이 돼서 집행력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와, 진짜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화해 조항을 보자면 이거는 이제 언제 또 2억 받고 보증금 받고 나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행 판결의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 또 반대로 보증금도 이렇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행 판결 형식으로 그렇죠. 지금 해줬어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좀. 임차인은 나가라. 그다음에 줄게. 그다음에 임대인은 보증금 줘라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이제
이행 판결을 했기 때문에 공평한 거고, 그 다음에 월세 지급하는 거, 월세 지급하는 것도 지급한다. 금액만 집중하지 마시고 구조를 좀 보세요. 언제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아까 집행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리비도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 지급하라. 이렇게 해서 집행력이 또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다 이게 집행력이구나.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 시설비, 유익비 이런 건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이행 판결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라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확인 판결에 가깝습니다. 유익비, 필요비 이런 그 청구권은 없다. 없음을 확인한다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인 판결이고요. 이런 건 집행력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잘된 양식이고, 그다음에 잘못된 양식. 잘못된 양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데 보세요. 이건 다른 사무실에서 했던데요. 요런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이제 뭐 집행력이 없죠, 그죠? 이런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하고 보증금은 1,500이고 뭐 월차임은 얼마고 이런 확인을 했어요. 그건 사실은 필요도 없어요, 별로. 그렇죠. 계약서상 있는 계약서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 154만 원과 관리비 1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은 이렇게 많은 방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약간 그 이행 판결의 어떤 형식 이런 부분을 좀 이행 판결 형식에서 조금 불분명한 그런 부분을 많이 썼어요. 형식을.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명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원상복구에서 명도한다. 요거는 이제 이행 판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런 보시죠. 추가로. 그래서 차임 지급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불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이제 불분명하게 해놓게 되면은 이게 과연 집행력이 있나? 라고 하는 그걸로 나중에 오해될 수가 있어요. 좀 세부적이지 않네요.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지급하라 이렇게 되고 명도하라 이렇게 돼야만 이행 판결로서 집행력을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가 아니라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그 재순화해를 만들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게 토씨가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이행하게 해야 되는데 이행 판결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란 이행하라라고 하는 주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뜯어와가지고 뭐 컨트롤 V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한다. 또 뭐 월세 언제 지급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뜯어놓게 하다 보면은 그 이행 판결 형식으로 안 되고 뭐 확인하는 식 정도 그런 정도로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순화해 할 때도 조금 주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들어간다. 그럼 이것도 변호사가 쓴 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변호 사무실에서 한 것인데 그 뭐랄까요? 이게 그 직원들이 계약서 보고 그냥 붙여넣기 식으로.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좀 엉망이다 보면 그 계약서 문구, 화해조항 문구도 좀 엉망이 되고 그 판사도 아까처럼 두 사람 합의했으니까 별로 손 안 대고 넘어가고. 그냥 저기 읽어보지 않고 이렇게 둘이 한 거죠? 네, 그렇죠. 임대차 계약 내용하고 뭐 같은 거죠? 이러면서 통과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돼버려요. 이행 판결인지 그냥 계약서인지 뭐 약간 그러니까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정확하게 이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틀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재수전 화해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센 건지 몰랐어요. 그냥 임대인 좀 유리하게 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토시 하나하나가 힘이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막강한 효력이 있는데 그거를 막강한 효력을
그러니까 명도한다는 부분에서만 쓰면은 너무 좀 아까운 거죠. 힘은 큰데요. 에너지가. 명도도 있지만 옆에 또 금전인 것도 네. 다 생각하고 그렇죠. 다 네. 조항을 써야 된다. 네. 이왕 할 바에는. 그런 그러니까 뭐 할 때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됩니다. 네, 맞아요. 진짜. 네. 뭐 변호사뿐 아니라 네. 뭐 어떤 전문직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죠, 뭐. 그렇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